안녕하십니까. 지원자 진희입니다. 연희입니다. 뚝딱뚝딱. 저희가 또 면접을 보러 가는 입장도 있었고 면접에 참여한 적도 있었잖아요. 물론 저희의 의견이 당락을 결정짓는데 그래도 면접관의 입장이 되어서 해본 적이 있다. 그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면접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여기서 안 다룰 거예요. 응? 중요한 메인 반찬 말고요. 메인 반찬은 알아서 잘 준비해야죠, 여러분. 메인 반찬은 나기 때문에. 맞아. 저희가 꿀팁 드리고 좀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은 잔반들. 좀 놓치기 쉬운 작은 것들. 면접 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? 내가 그 조직이나 기관에 들어가려고 나를 이제 어필하고 내가 적합한 인재인지 질문을 받는 상황들이죠. 내가 평가받으러 가는 상황이죠. 면접 때 중요한 거는 적절함이에요. 상황에 적절한지 장소에 적절한지. 제가 전직 공무원이었잖아요. 공무원 면접 보러 갔을 때 저는 이것보다 더 빡세게 입고 갔어요. 왜냐면은 공무원은 어쨌든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고 딱 이렇게 뭔가 갖춰줘야 될 것 같았어요. 근데 거기서 진짜 이것보다 더 캐주얼하게 입고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. 정말 일 하시다가 오신 느낌. 그래서 저는 딱 그분이 오시자마자 아 저분은 안 되시겠다 라는 생각이 면접관도 아닌데 드는 거예요. 물론 그분이 더 뭔가 저보다 실력 출중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더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자신감을 보여주는 애티튜드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 조직에서 바라는 건 그런 애티튜드가 아니고 나는 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차려입고 준비된 자세로 왔습니다 라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. 왜 사람들이 맨날 이렇게 똑같이 클론처럼 하고 가겠습니까? 이게 어디 가서든 손해보지는 않을 차림새이기 때문일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차리고 간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. 호불호가 생긴단 말이죠. 근데 이렇게 입고 갔을 때 그냥 다 그렇게 입고 왔으니까 딱히 복장 때문에 마이너스 될 일은 없는 거죠. 어디서 면접을 보는지, 내가 들어가려는 데가 어딘지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. 예컨대 저희는 이제 병원에 있었으니까 병원은 치료든 상담이든 검사든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오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중립적인 느낌을 주는 게 선호되는 것 같더라고요. 튀거나 너무 개성이 있는 것보다는 일을 하는 사람 일꾼. 일 말고 딴 건 신경 안 쓸 것 같은 사람. 이렇게 주렁주렁 막 이렇게 막 보석 달고 오고 이러면 이제 딴 것도 신경 쓸 것 같잖아요. 어떤 환자가 와도 그 환자나 내담자를 별로 자극하지 않고 NPC처럼 있을 것 같은.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. 반대로 뭐 패션 업계다. 모델 뽑는다 이렇게 평범하게 무채색으로 가면 안 되죠. 그쵸.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좀 이해하고 원할 것 같은 느낌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당할 수 있어요. 특히 저희가 일하는 데는 다들 예민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 예민러? 네? 프로 예민러. 지금 벌써 기분 나빠하셨죠? 아 인정. 큰 조직에서는 인사팀에서 다 뽑기 때문에 진짜 일할 내 동료를 내가 뽑고 이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자그마한 조직에서는 일할 사람을 그쪽 집단 사람들이 직접 뽑기도 하잖아요. 그럴 때는 그 집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임상심리 쪽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하거나 좀 어떤 사람의 부정적인 특성에 좀 예민하게 딱 그 포인트들을 잡아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또 임상심리사 하는 일이 노말과 앱노말의 경계를 잡아내고 앱노말을 분석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을 누군가가 한다. 예를 들어서 다 앉아있으라 그랬는데 뭐 지원자 중에 한 명만 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튈 거잖아요. 아니면 뭐 서류 같은 것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직접 방문해서 준다. 튀죠. 최대한 안내받은 대로 지시문에 있는 대로만 행동하시는 게 좋아요. 그게 안전하다. 이렇게 빡빡하게 안 굴 수도 있어요. 가는 데가 되게 조직 문화가 부드럽고 여유 있고 관용적이고 그러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서로 그렇게 예민하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좀 보수적인 기관에 내가 지원을 한다.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면은 뭐 나쁠 건 없다. 실수가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기관. 물론 실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용납되어야 합니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병원 같은 경우는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고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실수가 용납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관에 따라 분위기는 좀 다를 것 같아요. 면접을 가면은 막 너무 긴장돼가지고 안 떨고 싶고 막 이게 중요하잖아요. 근데 오히려 너무 안 떠는 것도
좀 튀어 보여요. 진짜 절박함이 아예 없어 보인다던가. 음. 그것도 노말에서 어쨌든 벗어난 거잖아요. 대부분은 약간의 긴장감은 있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애티튜드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신입이 가져야 할 어떤 애티튜드가 안 보이면 그것도 위험일 수도 있잖아요.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자세가 아닌데 그 사람을 뽑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을 뽑는 게 더 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에. 우리가 신입한테 기대하는 건 자기가 잘 모르더라도 모르는 거를 쉽게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그런 걸 흡수를 잘 하는 걸 기대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내 말이 맞다. 우기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 또는 너무 여유가 있어서 그거 자기가 못해도 실수해도 별로 개의치 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. 맞아. 자영업이 아니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문화나 이런 데 수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탈 없이 수능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같은 맥락에서 너무 면접관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태도도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. 인정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중요한데 물론 면접 장소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를 보이려면은 누구나 다 방어가 높아지긴 하잖아요. 면접자의 방어 있잖아요. 저희 그죠. 심리검사에서도 나오는. 당연히 그런 방어도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게 좀 도가 지나칠 때, 뭐 자기는 완전 무결한 사람인 것처럼 다 쉴드 치고 있을 때.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데. 단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제 단점 얘기하고 결국엔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게 모범 답안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진솔성이 필요하거든요. 면접에서도. 진솔성이 아예 없으면 매력이 떨어지고 진솔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약간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면서 매력도가 확 올라가거든요. 약간 방어적인 자세를 좀 내려놓을수록 진솔성은 올라가니까 그 적당한 그 경계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적당한 요 라인이 있어. 너무 진솔해도 안 돼요. 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적을 합니다. 방어가 안 되네. 이러면 안 되죠. 그게 실제 자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거는 절대 노출을 좀 안 하는 게 이 장소에서는 맞다 이런 게 있는데 맞아. 그런 것도 진솔성이 하나의 일환이잖아요. 뭐 사실 지금 많이 긴장이 돼서 떨립니다. 이런 것도 인정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. 되게 신기하게도 내가 긴장이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긴장이 나도 떨어져요. 덜 돼요. 이제 나 긴장하는 거 알지? 나 이렇게. 이런 알잖아. 이런 식으로. 맞아. 서로 편해져요 약간. 그래 알지. 그리고 다 이해해줘요 그런 거 면접관들. 괜찮아. 이런 또 태도를 보여주시고 면접관들.